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봄 하면 생각나는 꽃 목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목련을 그린 적이 있긴 있는데 요번에 우리가 같이 그릴 거는 요거 하얀색 목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흰색을 표현하는 게 살짝 힘들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오늘 스케치하고 색상표 뽑을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스케치할 종이는 80g 미만의 얇은 종이, 모조 크로키북 준비하시면 되고요. 큰 가이드 그려줄 진한 사비 연필, 섬세하게 그려줄 H계열의 단단하고 연한 연필, 지우개, 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목련에 사용할 색연필은 파버카스의 유선 색연필 전문가용에서 색상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릴 목련 지금 사진을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똥구멍이 목련의 뒤태가 탐스럽게 보이는 요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련은 어느 각도로 그려도 다 예뻐요. 근데 대부분 앞쪽을 많이 그리니까 우리는 뒷면을 그리는 걸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여러분. 목련 같은 경우는 원뿔 안에다가 꽃을 넣어서 그리시면은 조금 쉽게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자, 십자선을 그어주시고 꽃이 향하는 방향으로 대각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각선이 중심이 오게끔 원뿔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니까 제가 십자선과 대각선을 한번 지워볼게요. 원뿔에서 보이지 않는 면, 안쪽 면을 이렇게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뒤를 보고 있는 원뿔의 형태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으로 그어드리는 꽃잎의 방향만 요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틀은 끝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우리 막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도형을 틀어서 본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김없이 등장하는 커피 필터입니다. 커피 필터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목련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은 구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구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게 암술수술이 와글와글 있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제 꽃잎을 개수를 세알려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살짝 틀면은 여기 면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밑이 이렇게 조금 보이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십자선 그려주시고 튼 방향으로 대각선 그려주신 다음에 넙대대해져야 돼, 여기가. 여기가 넙대대해지고 이 면도 보이고 이 면도 다 보여야 돼. 그 다음에 밑에가 요렇게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확 틀었어. 대각선으로 방향을 요렇게 잡아줘. 요렇게 길쭉하게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안쪽이 보이게끔 그릴 때는 요 뒤도 조금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완전히 확 틀게 되면은 뒤가 엄청나게 많이 보여야 돼, 똥꼬가.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되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요게 이렇게 탁 틀리니까 요게 지워야 돼. 자, 그래서 밑면이 엄청 많이 보이고, 윗면이 요렇게 돌아가는 원뿔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릴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우선 십자선을 하나 요렇게 그려주세요. 중심을 잡아주시고, 꽃이 향하고 있는 방향대로 십자선이 중심을 지날 수 있도록 대각선을 요렇게 하나 내려주세요, 여러분. 대각선이 중심이 되게끔 원뿔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십자선과 대각선이 만나는 꼭지점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뿔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기초가 되는 이 원뿔을 제대로 그리셔야지 그 다음 진행이 조금 쉬워요, 여러분. 그 위치라든지 자리를 조금 잘 잡아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리고 나셨으면 도형 가이드는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꽃잎의 방향을 정해줄 거예요, 여러분. 꽃잎의 방향을 정해주실 때는 꽃잎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을 흐르는 방향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왜냐면 중심만 그려주시게 되면은 양옆으로 꽃잎은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제일 앞에 세 개가 딱 보여요, 여러분. 그다음에 요런 흐름을 요렇게 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뒤쪽으로 하나가 또 요렇게 보이고, 그다음 이쪽으로도 하나가 요렇게 보여요, 여러분. 옆으로도 굴곡이 있는 잎이 하나가 보이고, 요렇게 꺾여서 뒤로 하나가 요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중심에서부터 살을 붙이면 된다고 했죠. 처음부터 형태감을 다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아요, 여러분. 그냥 선을 써서 끝에서부터 다 올라온다 생각을 하고 요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디테일을 너무 많이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림 못 그려요, 여러분. 형태감만 요렇게 살을 붙여줄 거예요. 가지의 두께를 선으로 표현했으면은 선 양옆에다가 살을 요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볼 건데요. 잡을 때도 일단 직선으로 잡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려놓은 이 형태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거를 다 할 수는 없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선 안에서 조금씩 위치만 조절해 가면서 형태감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꽃잎의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꽃잎이 위치가 뭐가 올라가 있고 뭐가 내려가 있고 요것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관찰을 열심히 하시면서 목련 그리는 것도 라이브로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련 요렇게 편집본 보시다가 목련 괜찮은데 그릴만한데 저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보시게 되면은 도움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사진을 보고 같이 그리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튀어나와 있고 이게 무슨 형태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찍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떤 형태로 넘어가 있고 이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태를 그리실 때는 직접 사진을 찍으셔서 자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아니면은 그냥 잘 그려져 있는 모작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이 아닌데 그걸 그리시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H계열의 얇고 딱딱한 연필 준비해서 자세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을 지금 다 잡아놨잖아요. 이제 그 각들을 곡선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때도 자기가 보이는 만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뭘 너무 많이 다 하려고 하지 마. 다 해도 색 못 올리면은 헛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색을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스케치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되면은 하기 싫어도 자세하게 그리게 돼요, 여러분. 근데 스케치는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 요번에 장미 스케치 하다가 멘탈이 붕괴됐잖아요. 안 그래도 장미 싫어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장미가 어렵더라고요. 슥슥슥슥 그리시는 분들 보면 되게 신기해. 그래서 장미 스케치는 다 하긴 했습니다. 끝까지 해요,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꽃은 잘 그려. 보테니컬 아트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장미같이 자주 안 그려본 애들 그릴 때 이제 멘탈이 빠사지는 거죠. 옷을 편식하면 안 되는데 저처럼 편식하지 말고 이거저거 다 그려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나중에 작품하실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아한 곡선들 다 살려주시고 꽃잎의 꽃차례라든지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좀 모양새가 좀 다르면 좀 어때? 이래 생긴 아도 있고 저래 생긴 아도 있고 내가 본 목련이는 요래 생겼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살짝 달라도 돼요, 여러분. 너무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림이 오히려 더 산으로 갈 수가 있어. 곡선도 지금 계속 지우면서 제가 손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 예쁘게 나오는 게 한 번에 쫙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직선을 그려놓고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조금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디가 엄청 많은데 다 해줄 건 아니고 저는 목련이 나무에는 마디가 있다, 뭐 요 정도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보이시는 만큼 다 표현하셔도 돼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잎 하나만 그려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목련 스케치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련 같은 경우는 원뿌리 형태만 흐트러지지 않게 제대로만 잡아주시면은, 그러니까 기초공사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진짜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는 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똥꼬가 보이는 요 형태지만 점점 틀어서 요런 식으로 도형만 그려보는 연습만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목련에 들어갈 색상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목련에 들어갈 색연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색상표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185번을 하나 뽑아놨죠. 얘는 목련의 똥꼬 부분 그쪽 부분에서 살짝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송이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185번으로 색깔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노란빛인데 채도가 살짝 낮아. 살짝 어두운 계열의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색
요쪽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5번을 써줄 거고 꽃잎 부분은 230번부터 232번을 사용해서 흰꽃의 그림자랑 형태감을 잡으면서 꽃잎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70번을 사용할 꽃은 동글뱅이를 쳐드리는 저 부분이랑 보송이 중에서 약간 푸른빛이 도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는 185번이랑 170번을 섞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갈색 계열들은 나무를 표현할 때 사용할 건데요. 지금 제가 뽑아드리는 요 색들은 기초반에서는 나무를 그릴 때 그냥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색들이거든요. 요 색만 갖고 있으면은 웬만한 나무는 다 그려내실 수가 있거든요. 목련 같은 경우는 흰색 꽃이라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꽃이기 때문에 꽃잎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무도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서 그리시게 되면은 퀄리티가 훨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꽃잎도 꽃잎인데 나무를 표현하는 것도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목련에 들어갈 색연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목련 스케치하고 색상표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여러분. 목련 같은 경우는 스케치하기에 형태감 잡기가 정말 좋은 꽃이기 때문에 보테니컬 아트에 입문하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추천하는 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를 꼭 한 번쯤은 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저는 오늘 그린 목련 제도 패드에 전사를 한 뒤에 꽃 부분은 흑연이 있는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흰 꽃이기 때문에 230번으로 라인을 따면은 안 보여. 그래서 지워가면서 색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꽃 부분은 흑연이 있는 상태로 가지고 올 거고, 그다음에 보송이들은 185번으로 라인을 따고, 그다음에 가지 있는 부분은 180번으로 라인을 따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목련 색 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